3, 4차 방정식입니다. 3, 4차 방정식. 결국에는 뭐 고차 방정식이라는 얘기죠. 고차 방정식이라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차수가 높아요. 자, 고차야. 고차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차수가 일단은 높다라는 얘기야. 차수가 높기 때문에 이 높은 차수에 해당하는 예를 뭐를 통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인수분해를 하시든지 아니면 치환을 합니다. 또는 기타식 조작을 하는 거죠. 기타식 조작을 해가지고 차수를 몇 차 이하로? 2차 이하의 식으로 2차 이하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치? 오케이? 됐어? 끝이고 대표적인 사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다? 직접 대입을 해서 근을 찾는다. 뭘 찾는다? 여기 들어있는 대입근을 대입근 찾기야. 오케이? 대입해서 근을 찾는 거야. 오케이? 대입해서 근을 찾고 나머지 것들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이 있을 거니까 요렇게 된다. 자, 그냥 얘 같은 경우에 요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방정식 이론이다라는 걸 좀 공부해봅시다.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내에서 쓰는 방정식 이론은 뭐다? 일단은 해의 의미죠. 해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지. 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렇죠. 등호를 성립시키는 모든 x값이야. 모든 x값을 우리가 해다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자, 보통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유형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f에 x-2 = 0,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 플러스 4와 베타 플러스 4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좀 봅시다. f에 x = 0, 이 방정식의 해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쳐.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가 알파 플러스 4, 베타 플러스 4래. fx = 해는 누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의 의미가 뭐라고?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는 값. 오케이? 그래서 얘를 뭐 해준다? 이 등호는요, x 자리에 여기 얘를 딱 대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계산 결과가 누가 되겠어? f에 알파 더하기 2는 얼마다? 0. 마찬가지 f에 베타 더하기 2 또한 얼마가 되더라? 0가 되겠죠.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요 x값 해는 누가 된다?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가 되겠죠. 오케이? 알았어요? 여기에서 이걸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x값 자체가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가 되더라. 일단 뭐다? 해의 의미,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야. 자, 뭐 한다? 대입한다. 두 번째 행위가 대입한다. 그리고 식조작한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보통은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식조작한다는 얘기니까. 자, 뭐를 대입한다? 근을 대입하시고요. 근을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근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뭘 만들어낸다? 관계식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고, 관계식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식조작하시면 된다. 이렇다는 얘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뭐를 보실 수가 있느냐? 자, 근이 일단은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대입해서 식조작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좀 봅시다. 만약에
fx 이퀄 제로 또는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합시다.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와 감마다. 그럼 대입해가지고 식 조작하시면 되겠지. 그런데 자, 한 가지 더.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식은 누구랑 동일해요? 그렇죠. a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와 x 빼기 감마랑 동일하다. 오케이? 그래서 식조작에 해당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런 식조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어떻게 되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어떻게 되고 알파 베타 감마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 알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가지고 저기 있는 값을 다 알아내실 수 있으면 되더라 라는 게 이게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켤레근입니다. 자, 켤레근입니다. 켤레근이니까 자, 허근이 있으면 세트로 있다는 얘기고 알파가 허근이면 뭐도? 실계수 방정식이라면 뭐가? 알파가도 근이 된다 라는 얘기고. 잘했어요? 자, 요런 방식들이 있을 거고 제일 마지막에 다섯 번째입니다. 너무 많이 했지. 너무 많이 했죠. 다섯 번째 뭐가 있어요? 이제 식 작성이 있어요. 자, 식을 작성하는데 방식이 크게 뭐 두 가지야. 같은 구조의 등식이 있을 거고 같은 구조의 등식을 보고 뭐를 만들어낸다? 방정식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a의 세제곱 빼기 a 더하기 빼기 3 b 세제곱 빼기 b 빼기 3 c 세제곱 빼기 b 빼기 3 뭐 하냐? c. 자, 그러면 얘를 보시고 뭐를 생각을 해내야 되느냐? 얘를 딱 봤었을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꼴 제로의 해가 뭐가 된다? a, b, c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할 거냐? 이런 것들이 등장할 거예요. 합이나 곱이나 두 개의 곱들의 합이 등장하더라도 우리가 식 작성을 할 수 있다. 문장 풀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문장 풀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어디 보시느냐? 하나씩 해볼게요. 인수분해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는데 자, 12-4 3번 봅시다. 12-3번 필수예제. 너무 많이 했지. 이거 12- 얼마나 되는데? 3번이 되는 거고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x 4승에 더하기 7x 세제곱에 14x 제곱이 되고 7x 되고 끝에 더하기 1 이퀄 제로니까 우리 뭐 할 수 있다? 해를 구할 수 있죠. 해를 직접 구해봅시다. x 제곱을 묶어내시면 돼요. 자, x 제곱을 묶어내도 되는데 방정식이니까 나눠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하겠죠. 자, 유리할 수 있으니까 자, 나눠줍시다.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 나눴어요. x 제곱으로 나누고 뒤에 있는 거는 뭐다? 7의 x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적으면 되고 끝에 있는 건 14라고 적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너무 쉽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치환해야죠. 치환을 하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네. 치환을 하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네요.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정리했었을 때 t제곱에 플러스 7t에 더하기 12가 되는 거고 이거 이꼴 제로가 되겠죠. 됐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나는 인수분해를 다 완성할 필요 없이 만족하는 t를 찾았잖아. 얼마? 마이너스 3이라. 또 얼마? 마이너스 4를 찾았잖아. 근데 내가 구할 건 t 값이 아니라 x 값이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각각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곱해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x제곱에 마이너스 3x가 밖으로 나오면 플러스 3x가 되겠고, 더하기 1 이퀄 제로니까 얘는 근해 공식 사용해야 되겠죠. 2분의 마 3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니까 5가 되겠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에 플러스 4x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거 더하기 1 이퀄 제로가 되겠지. 만족하는 x야. 만족하는 x가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얼마가 되니? 3인가?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4개가 가져지더라. 자, 근데 근들의 특징 중에 하나. 자, 근데 봐봐. 근데 특징 중에 하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곱하면 1이다. 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치환하잖아.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하잖아. 그리고 근을 구해가지고 곱하기 x 하잖아. 그럼 곱이 무조건 x. 곱이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다. 곱이 무조건 1이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해돼요? 두 분의 곱 얼마? 그런 거 계속 관계 1. 두 분의 곱 얼마? 1. 근데 우리가 치환할 때 어떻게 치환해요?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하죠.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해서 t 값을 뭐로 구하냐? 어찌됐든 별하고 세모를 구한다 하더라도 양변에다가 내가 t를 딱 곱하는 순간 이 값은 얼마 되는데? 1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x제곱에 마이너스 별 t, 별 t래, 별 x 더하기 1 이퀄 제곱. 무조건 1이 생기잖아. 두 분의 곱이 1이라고 무조건. 그러니까 역수관계 근이 계속 만들어진다.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됐어? 서로 곱하면 1되는 방정식, 1되는 근들이 계속 만들어지더라 라는 얘기고. 자, 넘어가서 가벼운 거 한번 해봅시다. 12-4번 볼게요. 자, 12-4번에는 누구로? p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지고 그러면 p의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한 근이 p의 1 플러스 2i가 0이 되면 나머지 근은 1 마이너스 2i가 될 거니까, 자, 그걸 이용해서 근을 찾아냈으니까 이제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죠. 오케이? 방정식 만들 때 잘 봐. 방정식 이렇게도 좀 만들거든요. 자, 여기에서 x 플러스 1을 하나 가집니다. 근을. 그다음 두 번째는 자, 뭐를 이용해 준다? 켤레가 1 플러스 2i다라는 켤레 하나 나오고 1 마이너스 2i다라는 켤레가 나오는데, 얘는 합과 곱을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잖아. 합이 얼마인데? 2죠. 합이 2니까 반드시 x제곱 마이너스 2x로 시작해야지 합이가 나와요. 곱이 얼마예요? 5죠. 뒤에 5를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자, 실천을 하실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PQR 구하시면 돼. 오케이? 실천이 잘 안 된다고. 이게 시간에 쫓기듯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괜찮은 방법이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된다. 합과 곱을 이용하자.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합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메인 문제네. 12-5번. 얘가 메인 문제입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이런 스타일 문제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거기 보시면 1을 근으로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 세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제곱이고 더하기 3a의 x가 되는 거, 더하기 이 값이 0인데
1이 근이 되려면 개수의 총합이 0이 돼야 돼요. 오케이? 개수의 총합이 0이 돼야 되겠지. 그래, 그게 곧 1을 대입한 거잖아. 이해되세요? 개수의 총합이 0인 게 1을 대입하는 행위랑 동일하니까 자 여기 1 나오고 여기 마 1 나오니까 사라지고 마 a에서 3a니까 2a니까 뒤에 마이너스 2a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b값 마이너스 2a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방정식이 실근이 1뿐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수분해를 해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x-1 하나 있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봅시다. 맞춰가지고 적으면 돼요. x제곱 하나 있고 마이너스 x제곱이고 뒤에 여기 마이너스 a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ax가 있어야 되겠죠. 상수항이 얘가 나오려면 2a가 있어야 됩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1뿐이다. 뭐가? 실근이 1뿐이다 라는 얘기는 자 경우가 두 가지로 나오십니다.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이꼴 제로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도 실근이 1뿐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랬단 얘기야?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이꼴 제로가 뭘 가지더라도 이 부분이야. x 이꼴 1을 뭐로? 중근으로 갖더라도 얘가 저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랬나요? 자, 근데 밑에 있는 부분은 될 수가 없는 게 중근이 1이 나오려면 a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나와야 되고 a가 2가 나온다는 얘기는 곱이 4가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모순입니다.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고 이제 남아있는 거 저거밖에 없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판별식 사용하면 되겠네. a제곱에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다. 이거 풀면 a가 0과 얼마 사이? 8 사이에 들어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어찌 보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이 방정식이 뭘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자,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또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누시겠죠. 첫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뭐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이꼴 제로가 뭐를 가진다? 1을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야. x 이꼴 1을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야. 왜? 근을 가지면 여기에서 어차피 근 1 가지고 여기도 근 1 가지니까 따라서 근을 1 가진다. 집어넣읍시다.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가 제로가 되면 되는 거니까 a가 얼마가 되면 되겠다? 마이너스 1 되면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되면 근을 하나 가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 가지더라도 그렇죠. 결국 뒤에 있는 저 식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이꼴 제로가 판별식이 얼마가 되더라도 얘가 중근을 가져가지고 판별식이 제로가 되더라도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래서 a가 얼마니? 여기서 풀어놨잖아. 0하고 8이니 0하고 8 집어넣으면 답이 된다는 얘기죠. 판별식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잘했어요? 거기 밑에 7번을 풀어봅시다. 10이나 7번을 풀어봅시다. 풀어보고 쌤이 하나 마무리 지어줄게. 7번만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가 좀 특이한데 A 값에 상관없이 항상 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근을 갖는 거니까 A로 묶어내서 정리를 하셔야 돼. A로 묶어내서 정리를 일단 하시고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지.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따라서 여기 있는 요 부분 마이너스 x 하나 그냥 밑에 집어넣읍시다.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됐죠?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x 세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x제곱 있고요. 끝에 마이너스 2x가 있는데 a 값에 상관없이 항상 근이 되는 건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1이겠죠. 오케이? 됐어요? 무조건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차피 여기도 0이 될 거거든요. 오케이? 쟤도 0이 되더라. 그래서 그 근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구했고요. 그 다음 중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 아까 전에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갔죠. 그래서 x 플러스 1을 하나 가지고 있고 위에 있는 걸 그대로 보고 x제곱이고 마이너스 2x죠. 그 다음 끝에 있는 게 누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a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는 아까 전과 동일합니다. 자, 얘가 뭐를 근으로 갔더라도 첫 번째 x 이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갔더라도 0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자체적으로 2번이 뭐야? 중근을 갖는 거다 하더라도 되는 거죠. 오케이? 두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가 얼마 나오는데? 3 나오겠지. a가 3 나옵니다. 이때 a는 3이야. 중근이 되려면 a가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1 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값을 구해낼 수 있더라. 저기 위에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연습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12-7번 한번 볼게요. 12-7번 연습 문제. 자, 12-7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세 근이 있어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제로가 있는데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에 더하기 3x고 더하기 1 이꼴 제로가 있을 텐데 이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 되더라. 자, 여기서 좀 재밌죠? 뭐가 재밌느냐? 이거 봐요. 근의 관계가 있다는 거야. 1씩 더해주면 만들어지네. 오케이? 됐어? 1씩 더해지면 만들어지네. 됐어? 그래서 뭐 해설처럼 풀던지 아니면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겠죠. 근의 의미를 생각을 합니다. 자, 얘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얘를 정리를 해보면 잘 봐. fx야. 자, 얘를 fx라고 두면 이거 이해되는지 봐. fx 이꼴 제로.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야. 그러면 그게 아니라 알파, 베타, 감마 형태가 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잘 생각해보고 fx 더하기 1일까 fx 더하기 1일까 그것이 문제다. 맞잖아. 어차피 1차에 날 거니까 더할까 뺄까 더해야죠. fx 더하기 1 이꼴 제로의 해는 누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f의 알파 더하기 1만 0이니까 잘 따라오네. 알파 베타 감마.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끝!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플러스 3의 x 플러스 1이 되면서 더하기 1이니까 이거 이꼴 뭐가 된다? fx가 되겠죠. fx가 되겠죠가 아니고 야 뭐하죠 진짜 정신 못 차리고 됐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얘가 뭐랑 동일하다? 여기 위에 있는 이식과 동일하다.
란 얘기겠지. 오케이? 그 식도 동일하다. 아 재밌다 맞지? 그래도 연습 문제가 오니까 좀 숨을 쉴 것 같네. 그래 너무 답답했네. 자, 그 다음에 뭐를 한번 보실 거냐 하면 뭐를 좀 볼까요? 위에 있는 녀석들 한번 살펴봅시다. 12-3번 봅시다. 요거까지만 좀 쉬었다 갈게. 12-3번에 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이꼴 제로입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이꼴 제로가 됩니다. 한근을 알파라고 할 때 x 이꼴 알파가 이 방정식의 근이다 라는 얘기고, 자 그리고 나서 베타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더하기 1 이꼴 제로가 있을 텐데 이 한근을 베타라고 뒀어요. 여기 있는 이 x 이꼴 베타가 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베타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분의 1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거 도대체 뭐지? 난감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인수분해 전혀 안 되고요. 그래서 뭘 해줄 수밖에 없느냐? 식조작을 조금 해야 되는데 식조작을 조금 해봅시다. 여기 집어넣으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 이꼴 제로다. 일단 이 관계식 하나 있을 거고 됐죠? 자 그리고 한 개 더 베타 같은 경우에도 뭐 베타 제곱이 있을 텐데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더하기 1 이꼴 제로가 된다.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일단은 최대한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자 뭐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봅시다. 거기에서 일단 힌트가 한 개가 더 있죠. 뭐라고 돼 있는데 이거 힌트가 없나? 힌트가 없네. 일단 자 이렇게 좀 봅시다. 얘랑 뭐 엮어가지고 얘가 됐다는데 뭐 역수가 나왔으니까 베타로 나눠볼까라는 생각부터 먼저 할 거 아니에요. 베타로 나눠봅시다. 베타가 0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1이 얼마다? 알파다. 대입하면 오케이? 다르나요? 다르죠? 대입하면 끝이야. 맞죠? 대입하면 끝입니다. 뭐 이거 식조작 해가지고 대입을 띡 해봤더니 결국에는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에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1이 있을 텐데 근데 얘가 곧 얘 아니야? 맞죠? 얘가 곧 얘잖아.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3배 2개 곱한 거 2개 더한 거 근데 그걸 뺐으니까 얘가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얘 마이너스 1이겠지. x제곱 빼기 2x 아니에요? x제곱 빼기 알파 x예요. 거기 오타네. 알파 x네. 맙소사 그렇게 돼 있네. 오케이? 됐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잘했어요? 자, 좀 쉬었다가 마무리 한번 쉬어볼게요. 좀 쉬었다 갑시다.